저도 요즘에 예전에 비해 머리가 너무 많이 빠지는 것 같은데 네. 저도 혹시 탈모일까요? 탈모라고 이제 의학적으로 말하려면 하루에 머리카락이 100개 이상 빠질 때 이제 탈모라고 하거든요. 그걸 일일이 다 세어볼 수는 없죠. 근데 하루에 뭐 정상적으로 원래 우리 머리가 탈락이 되니까 몇 개 빠지는 걸로 사실 탈모라고 말하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내가 진짜 탈모 증상인지 아닌지 알 수 있는 간단한 진단법은 있을까요? 일단은 탈모 초기 증상에 대해서 알면 좋을 것 같아요. 머리카락이 가늘고 힘이 없어집니다. 그리고 머리카락 주변에 우리가 머리가 힘이 없어지면서 피지선이 늘어나거든요. 그렇게 되면 기름기가 많아지고 각질이 좀 생긴다거나 두피에 가렵다거나 자극 증상이 생긴다거나 그런 것도 탈모의 초기 증상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좀 자가 진단할 수 있는 법으로는 손가락을 이용하는 법이 있어요. 이렇게 손가락을 가볍게 잡아서 이렇게 당겨보면은 저는 지금 한 가닥이 나왔거든요. 이제 여기가 한 4-5가닥 이상이다. 탈모를 의심해 볼 수 있고, 또 한 가지 방법으로는 귀 위에서 선을 이렇게 만들어서 이 가상의 선, 이 선과 M자 라인의 가장 깊은 부분, 이 간격이 2cm 이하로 좁혀지면은 또 탈모를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어느 것도 사실 완벽하게 진단하기는 조금 어렵고요. 여러 가지 증거들을 조합해서 병원에서 진단받는 것이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원형 탈모도 있고 M자 탈모, 그리고 또 여성분들도 탈모가 생기기도 하잖아요. 의학적인 어떤 기준이 있을까요? 그렇죠. 아무래도 가장 흔한 건 이제 원형 탈모도 흔하고요. 의학적으로 분류하는 이유는 사실 치료가 조금 다르고 기전이 다르기 때문인데요. 일반적으로 모양에 따라서 분류할 때 원형 탈모가 있을 것이고요. 남성형 탈모와 여성형 탈모 같은 경우도 사실 모양에 따라 분류가 되는데, 남성형 탈모는 우리가 하는 흔히 M자가 깊어지면서 나중에는 후두부와 양측 측두부에 머리만 남기고 전부 다 탈락하는 우리 흔히 말하는 대머리 독수리 형태, 그게 이제 남성형 탈모고요. 여성형 탈모 같은 경우는 이제 정수리부터 가늘어집니다. M자 라인은 건들지 않고 그런 걸 형태에 따라서 나눠볼 수 있고요. 유전적으로 아니면 선천적으로 반응성 탈모라고 해서 어린 나이부터 탈락이 되면서 흉터를 남기는 그런 탈모도 있습니다. 도대체 이 남성형 탈모는 왜 생기는 건가요? 결국 호르몬에 대한 반응이라고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남성 호르몬이라고 하죠. 이제 테스토스테론이 있는데, 이 테스토스테론의 활성형인 디하이드로 테스토스테론, 그러니까 DHT라고 부르는데요. 이 호르몬이 머리에 영향을 줘요. 근데 이제 주로 후두부, 모발보다는 앞쪽 모발에 이 DHT 호르몬에 반응하는 수용체가 더 많아서 앞쪽 모발에 영향을 받아요. 그래서 모발의 생애를 보면 이제 성장기, 휴지기, 퇴행기 이런 식으로 단계가 나뉘는데, 우리가 아는 건강한 모발이 성장기 상태라고 보시면 돼요. 이 상태가 대부분 한 90% 정도, 그리고 한 3-4년 정도 유지가 되고, 이제 휴지기로 넘어가서 쉬는 기간을 가지거든요. 이게 한 10% 정도 되고 한 3-4개월 정도 되는데, 남성형 탈모로 인해서 DHT의 영향을 많이 받게 되면은 이 생장기 대비 휴지기 모발의 개수가 많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힘없는 모발이 점점 늘어나고 탈락되게 되고, 그리고 이 휴지기가 길어질수록 모낭 주변에 위축이 일어나서 영구적으로 모발이 탈락되게 돼요. 그래서 남성형 탈모는 빠르게 교정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럼 이렇게 이미 탈모가 진행돼서 약을 먹는 사람들도 많은데 탈모 약으로는 어떤 걸 먹는 게 좋을까요? 이미 너무 많은 정보가 있어서 다들 아실 것 같은데, 피나스테라이드라고 불리는 프로페시아가 있고요. 두타스테라이드라고 불리는 아보다트. 이렇게 크게는 두 종류인 것 같아요. 어떤 차이가 있는지도 사실 많은 분들이 아실 텐데, 피나스테라이드는 테스토스테론을 DHT로 바꾸는 5알파 환원효소 억제제라는 걸 막는 거고요. 아보다트 역시 마찬가지예요. 근데 무슨 차이가 있느냐 하면은, 피나스테라이드는 수용체 한 종류만 막고 아보다트는 수용체 두 종류를 다 막아요. 그래서 차단되는 수용체가 더 많기 때문에 피나스테라이드에 비해서 효과가 일반적으로 조금 더 강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보통 처방을 할 때 보통 프로페시아, 피나스테라이드 먼저 처방을 하고, 그리고 효과가 없거나 뭐 조금 떨어지거나 할 경우에는 이제 아보다트로 변경해서 처방을 하는 경우가 많고요. 서구권에서는 아보다트 자체를 처음부터 초치료로 자주 쓰기도 합니다. 그럼 혹시 여성분들에게 좋은 약도 따로 있나요? 사실 여성분들은 흔히 말하는 남성형 탈모처럼 실제로 그런 패턴이 보이시는 분들도 있는데, 대부분은 이 정수리부터 여성형 탈모가 있으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사실 아까 말씀드렸던 아보다트나 피나스테라이드 같은 그런 약들이 적합하지가 않아서 경구용으로 미녹시딜이라고 부르죠. 이게 원래 고혈압 약이었는데 사실 정확한 기전은
어떻게 해서 탈모를 호전시키는지 알려져 있지 않은데 일반적으로 혈관을 확장해서 모낭 주위에 혈액 공급을 원활하게 해서 탈모를 좀 호전시키는 걸로 돼 있어요. 실제로 임상에서 처방을 해보면은 여성형 탈모가 있으신 분들에게 미녹시딜 경구약을 드리거든요. 그러면은 좋아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 여성형 탈모 분들에게 바르는 약도 처방을 하는데 바르는 미녹시딜도 있거든요. 그래서 바르는 미녹시딜을 처방하거나 우리 엘크라넬이라고 부르는 5알파 에스트라디올 같은 그런 호르몬 제제 바르는 걸 처방하기도 하고요. 탈모약 장기 복용 시에 성기능 장애가 생긴다는 말도 있는데 이 말은 사실인가요? 네, 맞습니다. 그 성기능 장애가 생길 수 있고 발기부전 같은 성욕 감퇴 이런 게 올 수가 있어요. 부작용으로. 근데 실제로 100명 정도에서 1% 정도, 그러니까 1명 정도만 겪게 되고 그 1명도 계속 복용을 지속하게 되면은 1, 2개월 내지는 2, 3개월 정도 만에 다시 원상태로 돌아오거든요. 그리고 약을 끊게 되면은 거의 100% 원래 상태로 돌아옵니다. 그래서 사실 성욕 감퇴라든지 그런 성기능 장애가 무서워서 약을 복용하지 않는 것은 조금 잘못된 선택이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먹는 약 말고 다른 치료는 없나요? 일단은 이제 피부과에서 하는 치료로는 저출력 레이저 치료가 있어요. 빔을 조사해서 그 모낭 근처 미토콘드리아에 자극을 주어가지고 모낭을 생장기로 돌리는, 활성화하는 그런 치료가 있고요. 제가 좋아하는 치료는 이제 주사 치료가 있습니다. 흔히 PRP라고 하는데요. 실제로 이제 혈액을 체열을 해서 그 혈액을 원심 분리기에 돌리면은 이제 층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그 층에서 성장인자 라든지 여러 가지 유효 성분이 있는 층만을 떠서 그걸 이제 주사로 하는 방법이 있고요. 이제 저 같은 경우는 그 PRP 성분에 여러 가지 유지 효과를 좀 더 늘릴 수 있는 성분을 더 첨가를 하거든요. 그런 식으로 해서 탈모 부위에 직접 주사 형태로 시술하게 되는데 제가 약간 그 모발에 힘이 없어서 직접 맞아 보았을 때 꽤나 효과가 좋았습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한 달은 모발에 힘이 생기고 그리고 약간 잔머리가 굵어지는 그런 효과를 나타내고요. 실제로 그 논문이라든지 여러 연구에서도 주사 치료는 먹는 약과 동등한 정도의 효과를 나타내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먹는 약이 힘드신 분들, 사정이 있어서 못 드시는 분들이라거나 아니면 혹시 여성형 탈모가 있으신 분들 이런 분들에게는 주사 치료를 많이 권유를 드려요. 탈모를 최대한 늦추는 치료들이긴 한데 결과적으로는 모발 이식을 많이 해야 된다고 하잖아요. 그 모발 이식 시기를 언제쯤 고려하면 좋을까요? 저는 이제 이 질문에 대해서 조금 자신 있게 답할 수 있는 게 저는 실제로 모발 이식을 경험이 있고 지금은 물론 시술하고 있지 않습니다만 예전에 경험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자면은 모발 이식 같은 경우는 일단은 성급하게 결정하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 이유는 이제 특히 탈모가 진행되는 상황, 예를 들면 제가 프로페시아라든지 아보다트와 같은 약을 먹고 있어도 탈모 조절이 안 멈추는 분들이 있어요. 약을 먹어도 계속 탈모가 진행돼서 헤어라인이 뒤로 후퇴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모발 이식을 하게 되면은 모발 이식한 부분은 남고 새로 빠지는 부분은 그대로 빠져요. 그래서 하고 나서 듬성듬성해집니다. 왜냐하면 이제 모발 이식이라는 게 결국 공여부, 뒷머리 모발을 빼서 앞에다가 심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이 이식이라는 게 결국 공여부의 성질을 닮아요. 그러니까 내가 이걸 앞에 심었어도 뒷머리의 성질을 닮는 거예요. 진행이 될 때 뒷머리는 상대적으로 DHT 영향을 안 받기 때문에 그대로 남아있고 호르몬 영향을 받는 앞쪽 머리들은 빠지면서 굉장히 좀 안 좋은 모양이 될 수 있죠. 마찬가지로 모발 이식을 하고 나서도 약을 안 먹게 되면은 이런 현상이 또 벌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그러니까 탈모에 대해서 너무 광범위한 내용을 한 편의 영상에 담으려고 노력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좀 정리가 됐으면 좋겠고 탈모 치료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사실 인정이라고 생각합니다. 본인의 탈모를 인정하고 바깥 세상으로 치료를 받으러 나와야 좋은 결과를 얻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모두의 피부과였습니다. 감사합니다.